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이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볼 정원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이폰 프로그램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아무래도 아이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다가 자기가 만든 앱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무료로 애플 사에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쓰는 용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직접 그 앱스토어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전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새로운 기능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플마다 새로운 기능들, 특별히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아이폰에서 그 아이튠즈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상당히 많이 하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핸드폰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죠. 안드로이드 폰이 그나마 이제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보다도 더 다양하게, 즉 앱 단위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업데이트를 받아서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 그게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이폰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맥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지금 뭐 해킨토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회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라갔을 때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그 정품 맥킨토시를 한 대 사셔가지고 그 맥킨토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던 윈도우하고는 상당히 그 인터페이스라던가 이런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맥을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제 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선 맥을 한번 띄워볼게요. 맥을 한번 띄워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데스크탑이 되겠고요. 위쪽에는 각종 이제 작업 표시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이제 맥킨토시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뭐 잠자기 재시동 종료 등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마다 메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열면 다른 프로그램에 맞는 그 메뉴바로 다시 계속 바뀌고, 실제 프로그램에는 그런 메뉴바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이제 지금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고요. 우선은 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단축키라던가 이런 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축키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애플 키에서 보면 애플 키라고 하기도 하고 커맨드 키라고 하기도 하는데, 커맨드라고 돼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런 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단축키를 쓸 수 있고, 이 키를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거 하던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단축키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컨트롤 X, 그 다음에 시프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단축키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서 이제 계속 대부분 뭐 컨트롤 C, 컨트롤 V밖에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키들이 있으면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인데 파인더라던가 아이튠즈라던가 사파리, 그 다음에 설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인더라고 지금 여기 켜져 있죠. 여기서 파인더에서 이 파인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라고 하는 기능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맥 모양이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요걸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맥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미에 들어가 계시다면은 아이디스크라던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에어포트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맥이 있다 그러면은
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라는 게 있는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다른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홈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다운로드라던가 이제 데스크탑, 도큐멘트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도큐멘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 내 문서랑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는데 응용 프로그램이 사실상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라고 하는가 아니면 이제 시스템 이제 시작 뭐 이런 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어플들이 보면은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이런 .app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모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기도 자체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뭐 한 50메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 200메가 넘는 파일들도 있는데 이런 파일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기들이 나타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위쪽에 있는 작업 표시줄이 계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프로그램으로 갈 때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 때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기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고 있던 그런 계산기가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나 뭐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닫는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보통 종료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유틸리티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요. 특히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데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맥이 바이러스에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저기죠. 유닉스 시스템에서 프리비오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유닉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유닉스 명령어들을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VI 에디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올 때는 커맨드 키하고 Q를 누르면은 quiet입니다. 퀴트인데 여기서도 어디서든지 나오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도 터미널 종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커맨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Q를 누르면은 터미널이 완전히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켜져 있는 게 닫힙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닫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바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일 수 있는데 부트캠프를 통해서 하드 파티션을 나눠놓고 한쪽에는 이제 윈도우를 깔아서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부트캠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익스포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퍼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용이나 이럴 때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나 미디 설정에서 실제 이제 미디어용 미디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설정하시게 됐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게러지 밴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시스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맥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화면 캡처도 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화면 캡처를 바로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바로 메뉴만 바뀌었는데 여기서 화면 캡처를 하겠다 그러면은 캡처해서 뭐 선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캡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이제 미리 보기가 됐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 부분을 이렇게 캡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아이튠즈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해놓고 나서 자기 아이폰에서 결국 이제 실행을 해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아이튠즈에서 동기화가 돼 있는 상태여야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해상도 문제 때문에 작게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을 넣어놨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요. 자신의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정보라든가 일련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TV 프로그램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이북스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이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튠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지금 작업 표시줄이 바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계는 이제 세 가지 버튼이 있어요. 내려주는 버튼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크기를 조정해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화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터넷을 하려면 사파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파리를 사용해서 어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어요.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의 크기가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상자가 생기는데 지금 해상도를 지금 작게 해놔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됐다가 가장 이제 보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맥에서는 메뉴가 언제나 먼저 살아있고 그 메뉴가 사라질 때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종료를 눌러 주셔야지 이 프로그램 앱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이제 끝나면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X자를 눌러도 이게 프로세스 자체가 죽지 않으면은 이렇게 화면 아래에 이제 독이죠. 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맥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에서 만든 앱 외에도 다른 데서 만든 앱이라도 살아있을 경우 프로세스 자체가 살아있으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정을 볼 텐데요. 설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그 윈도우에서 보던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좀 깔끔하죠. 뭐 별로 이렇게 항목이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도구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환경 설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구 바로 이제 뭐 크기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바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익스포제나 이제 스페이시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페이시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데스크탑의 어떤 이제 화면 보호기나 이제 데스크탑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거를 사용할지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겠고요. 모양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이제 스크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고요.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언어나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키보드 이제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이제 전체적인 언어 시스템이 이제 지금 여기 지금 한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바꾼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 하나를 바꾸면은 언어를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저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이제 쓰는 사람들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그런 것도 해줄 수 있고요. 입력 소스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맥을 한번 사면은 어느 나라에서 사든지 간에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벳이나 뭐 핀란드어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위에 이제 CD나 모니터나 이제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모바일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이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유가 가능하시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이제 뭐 마우스라든가 기타 이제 장비들 그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주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머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백업 디스크만 정해주면은 거기에다가 뭐 매일매일 저장해주고 이제 과거에 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해주는 기능인데, 상당히 이제 백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귀찮은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고요. 이런 설정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환경 설정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에서 이제 자주 이제 쓰는 이제 폴더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더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응용 프로그램,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그램들을 받으면은 이 폴더가 바로 아까 보셨던 응용 프로그램 이 폴더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폴더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폴더가 있는데, 도큐먼트 자신의 이제 홈폴더라고 하죠. 홈폴더에 들어가시면은 도큐먼트나 이제 다운로드 이 폴더에는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톱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이제 배경화면, 이 배경화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작아지면 이쪽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시 불러서 볼 수 있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보면은 위쪽에 쭉 쌓이는데 그게 아니라 요 밑에 쌓이고, 혹시 이제 창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앱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스크톱까지 봤고요. 그 외에 이제 개발 폴더가 있는데, 기본 맥 프로그램에 보면은 디벨로퍼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코드를 이제 깔아야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도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이제 맥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후에 이제 여기 있는 실제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폴더 만드는 것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냥 오른쪽 누르고 새로운 폴더를 만드세요. 그 무제 폴더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름을 이제 하나 이름을 하나 정해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아무런 이름이 없죠. 여기다가 한번 찍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지금 뭔가 좀 잘못했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네, 이름을 바꾸려면은 엔터를 한번 누른 다음에 원하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주고 다시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좀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름 쳐주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꼬리표를 달 수 있어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달아두면은 이렇게 폴더 앞에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뭐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영 전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한영 전환 할 때는 간단하게 위쪽에 나타나 있는 이 국기 있죠? 요거 누른 다음에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그 다음에 제일 더 편한 방법은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바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영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한번 탁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국기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번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면서 계속 그 다음 거로 해서 딱 놓으면 그때 이제 멈춘 글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여기까지 첫 시간을 지금 하는데 이제 맥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